치약들을 비롯한 의학계열 학생들을 위한,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도 재미있는 MK해부학 시즌2 그 11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팔신경 얼기를 다룹니다. 앞에서 저희가 복부와 몸통의 아랫부분, 내부의 근육을 제외하고는 상지와 상체의 근육들에 대해서 모두 열심히 다루고 보았습니다. 이때 근육들의 지배신경 및 동맥, 혈을 공급하는 혈관에 대해서는 짧게만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근육에서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이 근육들을 지배하는 신경과 공급되는 혈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2학기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경해부학 뉴로 어나토미를 다루기 때문에 그때 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돌고 도는 물레방아와 같은 해부학 공부에 있어서 앞서 나온 근육들에 대한 이해가 쉽기 전에 개략적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신경해부학 시간에 다시 복습하시면서 전체적인 조망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론인 브래키얼 플렉서스에 들어가기 전 먼저 스파이널 러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스파이널 러브는 혼합신경, 믹스드 너브인데 이 말은 운동, 감각, 그리고 자율신경의 신호를 모두 전달한다는 뜻이고요. CNS, Central Nervous System인 스파이널 코드와 우리 몸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죠. 사람에게는 총 31쌍의 스파이널 너브가 있는데 당연히 양측성으로 존재하고 척주, vertebral column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부위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한데 상응하는 척추뼈들의 명칭을 그대로 따르죠. 즉 cervical, thoracic, 럼보, 세이크럴, 그리고 칵시지얼이죠. 개수도 척추뼈와 거의 같습니다. 이 스파이널 러브들이 나오는 곳이 척추뼈 자체가 아니고 위아래 척추뼈들로 만들어지는 공간, 즉 그들 사이에는 인터볼테브럴 포레이먼, 앞서 척추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목뼈, 경추, 서비컬 볼테브라에서 넘버링에 조금 예외가 생깁니다. 즉 스컬 아래, 구체적으로 아시피탈 본과 CV1 애틀라스 사이에 첫 번째 스파이널 러브가 나오게 되는데 목뼈, 경추가 몇 개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7개가 있었었죠. 그죠? 그러니 CV7의 아래까지 목신경 서비컬 러브가 존재합니다. 이를 C8, 네, 여기 아닙니다. CN8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따라서 목뼈, 경추, 서비컬 볼테브라에서는 상하는 뼈의 번호와 같은 숫자를 가진 신경이 뼈의 위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C1이라고 하면 CV1의 위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죠. 하지만 또래식부터는 아래쪽 구멍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C3의 경우 CV2와 CV3 사이에서 있는 인터버테브랄 포레이먼으로 나오는 신경이죠. 하지만 T4의 경우에는 TV4와 TV5 사이에 있는 인터버테브랄 포레이먼에서 나오는 신경입니다. T12 같은 경우는 T12와 LV1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이죠. 정리해보자면 서비컬 너브는 8쌍, 또레식 너브는 12쌍, 럼버 너브는 5쌍, 세이크럴 너브는 5쌍, 칵시젤 너브 1쌍, 그래서 총 31쌍의 스파이널 너브가 있습니다. 세이크럴 너브는 세이크럼 자체는 유압되어서도 원래 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5쌍이죠. 따라서 전체로 본다면 서비컬 너브에서 추가된 1쌍, 그리고 세이크럴 너브에서 추가된 4개, 요것을 합치면 5개인데 성인의 볼테브라 수 26개에다가 요 5개를 더하면 31이 되기 때문에 31쌍의 스파이널 너브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간단한 산수이죠. 스파이널 코드 자체는 CNS, Central Nervous System이지만 스파이널 너브는 당연히 PNS, Peripheral Nervous System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 스파이널 너브의 구조를 정말 간략히만 알아봅니다. 기본적으로 혼합신경인 척수신경은 도잘 루트와 벤트랄 루트의 컴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경해부학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도잘과 벤트랄이 발생한 냄새가 많이 나는 용어인데도 신경해부학에서도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를 대신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나름 이유가 있죠. 도잘 루트는 Afferent Sensory Route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몸에서 느낀 감각을 브레인으로 전달하는 경로라는 뜻이죠. 이에 비해서 벤트랄 루트는 Efferent Motor Route로서 브레인에서 보내는 운동 신호를 근육 쪽으로 전달하는 경로입니다. 이 도잘 루트와 벤트랄 루트가 합쳐져서 스파이널 너브가 되는데 이때 루트들 간 서로의 파이버들이 일부 교차합니다. 합쳐지기 전에 도잘 루트 쪽에서는 스파이널 갱글리온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경해부학 시간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스파이널 너브가 볼테브럴 칼럼을 나가서 다시 분지를 하게 되죠. 이것을
레이머스라고 불러서 도잘 레이머스와 벤트럴 레이머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안테리어 레이머스 혹은 파스테리어 레이머스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이 레이머스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잘 루트 쪽과 벤트럴 루트 쪽의 파이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때 이 레이머스에 들어있는 너브는 그 자체가 믹스드 너브 상태이죠. 이 도잘 레이머스는 몸통, 트렁크, 파스테리어 포션의 비세럴 모터, 소마틱 모터, 그리고 소마틱 센서리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등의 근육과 피부가 구체적인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근육들을 이펙시얼 머슬들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바로 앞 시간에 배웠던 이렉트 스파이니, 트랜스버서 스파이널레스, 그리고 스플래니어스 그룹, 그리고 머리 및 목 회복에서 배운 서브오시피탈 머슬들이 바로 이펙시얼 머슬들이 되겠죠. 참고로 복습해 본다면 서브오시피탈 머슬이라고 한다면 렉터스 카피티스 파스테리어 메이저와 마이너, 그리고 오블리쿠스 카피티스 수피리어와 인피리어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신경인 벤트럴 레이머스는 도잘 레이머스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분포되는 신경들이 뻗어나가는 곳인데 앞과 옆 몸통의 피부, 다르게 표현한다면 벤트로레터럴 바디 서피스와 바디 월, 그리고 상하지에 분포하니까 더 넓은 영역에 분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배하는 근육들을 하이펙시얼 머슬이라고 부르죠. 추가적으로 메닌지얼 브랜치라든가 레이마이 커뮤니컨스와 같은 복잡한 구조물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고 신경계부학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벤트럴 레이머스 혹은 안테리어 레이머스들은 인접한 레이머스들끼리 합쳐서, 그러니까 사실은 복수형인 레이마이로 쓰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너브 플렉서스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러한 플렉서스에서 나오는 너브 파이버들은 여러 스파이널 너브 기원의 너브 파이버들을 동시에 캐리 하면서 특정 타겟 로케이션으로 들어가게 되죠. 벤트럴 레이마이들이 이루는 주요한 너브 플렉서스로는 교과서에 따라서 그 숫자를 조금 다르게 셀 수 있는데 4개 혹은 5개로 구분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브래키얼 플렉서스이죠. 나머지는 서비컬 플렉서스, 럼바 플렉서스, 세이크럴 플렉서스 등이고 추가로 칵시젤 플렉서스를 다루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럼바 플렉서스와 세이크럴 플렉서스를 합쳐서 롬보 세이크럴 플렉서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로 다루기도 하고 푸덴달 플렉서스라는 것을 따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하지 때 말씀드릴 테고요. 한편 오토노믹 너브들의 플렉서스들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살짝 다시 정리해보자면 브래키얼 플렉서스는 스파이널 너브의 벤트럴 레이머스에서 기원한 너브 플렉서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이제 스파이널 러브 중에서 서비컬 러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비컬 러브는 상응하는 서비컬 볼테브라의 위에서 나오는 경우고 C8, CN8의 경우에만 CV7의 아래에서 나오게 됩니다. 도잘 레이마이 출신의 신경으로는 C1 신경인 서브아시피탈 너브, C2 기원인 그레이터 아시피탈 너브, 그리고 C3 기원인 서드 아시피탈 너브가 있습니다. 벤트럴 레이마이에서 나오는 플렉서스들로는 서비컬 플렉서스와 브래키얼 플렉서스가 있는데 서비컬 플렉서스는 C1에서부터 C4까지가 기원이고 브래키얼 플렉서스는 C5부터 T1까지가 그 기원이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벤트럴 레이마이에서만 이 플렉서스가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서브 아시피탈 러브나 그레이터 아시피탈 러브, 그리고 서드 아시피탈 러브는 서비컬 플렉서스에 포함이 안 되는 녀석들이죠. 서비컬 러브의 도잘 레이마이 출신인 신경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브 아시피탈 러브는 서브 아시피탈 머슬들을 지배하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렉터스 캐피티스 파스테리어 메이저와 마이너, 그리고 아블리쿠스 캐피티스 수피리어와 인피리어를 지배합니다. 그레이터 아시피탈 러브는 세마이 스파이널리스 캐피티스를 지배하고요. 스켈프의 센세이션을 전달합니다. C2의 도잘 프라이머리 레이머스의 미디얼 브랜치라고 할 수 있겠죠. 서드 아시피탈 러브는 리스트 아시피탈 러브라고도 부르는데 트라페지우스를 뚫고 나가서 머리 뒷부분 아래의 피부에 분포합니다. 한편 이 서비컬 스파이널 러브에서 나온 엔자 서비컬리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너브들의 루비 서비컬 플렉서스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서비컬 플렉서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서비컬 플렉서스는 기본적으로 11번째 뇌신경인 액세서리 너브와 12번째 뇌신경인 하이포글로설 너브와 어나스토모시스를 합니다.
서비컬 플렉서스는 큐테니어스 브랜치와 머스큘라 브랜치의 두 가지 타입의 브랜치를 내는데요. 먼저 큐테니어스 타입 네 가지를 알아보죠. 첫 번째 레서 오시피탈 너브입니다. 이것은 C2 오리진이고 귓바퀴 오리클의 후상방 피부와 두피에 분포합니다. 스몰 오시피탈 너브라고도 부르죠. 그레이터 아우리큘러 너브는 아우터 이어의 콩카 오리클과 엑스터널 아쿠스틱 미아투스 부분의 피부에 분포합니다. C2와 C3 오리진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그레이터 아우리큘러가 아닌 아시피탈 너브의 경우는 서비컬 플렉서스에서 나오는 가지가 아니고 도잘 레이마이에서 나오는 가지라고 조금 전에 바로 말씀드렸죠. 그 다음 트랜스버스 서비컬 너브가 있는데요. 이것은 안테리어 리전 오브 넥에서 분포하고 C2와 C3 오리진입니다. 마지막 수프라 클라비큘라 너브의 경우는 클라비클의 위와 아래에 있는 피부에 분포를 하는데 C3와 C4 기원이죠. 다음으로 서비컬 플렉서스의 머스큘라 타입 브랜치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가 엔자 서비컬리스죠. 엔자 서비컬리스는 C1에서부터 C3까지 신경들로 형성된 일종의 루프인데 스트랩 머슬로 불리는 인프라하이오이드 머슬들을 지배합니다. 한데 타이로하이오이드만은 조금 예외여서 C1의 신경만으로 지배가 되는데 이것이 하이포글로살 너브와 같이 지나가서 하이포글로살 너브를 통해서 지배를 하게 되죠. 나머지인 스터노하이오이드, 스터노타이로이드, 그리고 오모하이오이드 머슬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엔자 서비컬리스의 지배를 받고요. 1학기 때 인프라하이오이드 머슬 다룰 때 말씀드린 바가 있을 텐입니다. 그리고 프레닉 너브가 있는데 프레닉 너브는 이것은 다이어프램을 지배하는 신경이죠. 주성분은 C4이고요. 그런데 C3와 C5도 약간 관계가 됩니다. 토레식 다이어프램 및 페리카디움의 지배를 담당하죠. 그 다음 세그멘탈 브랜치로서 엔티리어 스칼린과 미들 스칼린을 지배합니다. 엔티리어 스칼린은 C4에서 C6 기원, 그리고 미들 스칼린은 C3에서부터 C8 기원입니다. 한편 스칼린 머슬들은 앞서서 배운 것을 잘 기억해 보시면 3개가 있었죠. 엔테리어, 미들, 그리고 파스테리어. 그래서 파스테리어의 경우에는 C6부터 C8까지 기원의 파이버들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서비컬 플렉서스의 영역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숄더 근육 혹은 등 근육으로 소개된 바가 있는 레베이터 스캐퓰리가 있는데 이 신경 자체를 C3와 C4가 지배를 합니다. 한데 이것 말고도 C5로부터 나온 신경인 노젤 스캐퓰라 너브의 지배도 받는데요. 이것은 브레키얼 플렉서스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비컬 플렉서스라고 하기는 어렵죠. 자, 이제 본론인 브레키얼 플렉서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브레키얼 플렉서스 역시 스파이널 너브에서 나온 너브 플렉서스 중에 하나이니까 당연히 벤트랄 혹은 엔테리어 레이마이들에서 나온 신경들이 다발을 이룬 것이죠. 서비컬 너브에 있는 아래 4개, 즉 C5부터 C8까지, 그리고 또레식 너브의 제일 위에 것 T1이 합쳐진 것입니다. 총 5개가 합쳐진 것이죠. 그런데 매우 정확하게는 C4나 T2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학부 수준에서 C5부터 T1까지의 신경들이 모였다가 헤어지는 그런 다발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8신경얼기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 C7과 C8 레이머스가 가장 큰 것으로 되어 있고 C8의 경우에는 3만 개의 마이엘리네이티드 액선을 수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모토 파이버들은 C5와 C8에서 가장 비율이 높고 센서리 컨트리뷰션은 C7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플렉서스를 통해서 가슴, 어깨, 위팔, 아래팔, 심지어 손까지의 구심성 및 원심성 신경 섬유가 제공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플렉서스인데요. 그 분지 양태가 다소 복잡해서 암기에 신경을 쓰셔야 하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 rami, 3 trunks, 6 divisions, 3 codes, 5 branches로 합쳐졌다가 분리되었다가 하는데 잘 외우셔야겠습니다. 먼저 5 rami를 알아보죠. 이것은 5 root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 root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스파이널 코드가 형성될 때 썼었던 믹스드 너브 상태가 아닌 루트랑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레이머스라는 단어를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C5부터 T1까지 벤트랄 레이머스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따라서 총 5개의 신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5개의 레이머스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3 트렁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2개, 1개, 2개씩 레이머스들이 합쳐져서 3개의 줄기 트렁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위에 있는 C5, C6 레이머스들이 2개가 합쳐져서 수피리어 트렁크 혹은 어퍼 트렁크가 되고, 그 다음 C7은 단독으로 미들 트렁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C8과 T1이 합쳐져서 인피리어 트렁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들이 안테리어와 파스테리어 디비전으로 각각 나눠지는데 3개의 트렁크에서부터 각각 2개씩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해서 6개의 디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6개의 디비전이 다시 합쳐져서 코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코드 3개의 이름은 각각 파스테리어 코드, 레터럴 코드, 미디얼 코드입니다. 파스테리어 코드의 경우에는 3개의 트렁크에서 온 파스테리어 디비전 모두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수피리어, 미들, 인피리어 트렁크에서 나온 파스테리어 디비전을 다 받아서 파스테리어 코드가 형성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 코드는 C5부터 T1 전체의 파이버를 받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레터럴 코드는 수피리어와 미들 트렁크의 엔티리어 디비전을 받습니다. 따라서 위에 3개의 서비칼 너브 혹은 서비칼 너브의 벤트랄 레이머스들의 기원이기 때문에 C5부터 C7까지의 파이버들이 레터럴 코드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미디얼 코드의 경우에는 단순히 인피리어 트렁크의 엔티리어 디비전만을 받습니다. 따라서 C8부터 T1까지 2개의 레이머스들의 신경 파이버들이 그 기원이죠. 위에서부터 아래의 배치를 볼 때 서로 교차하는 것을 줄이려면 더 위일수록 바깥쪽 레터럴에 위치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3개의 코드에서 마지막 5개의 터미널 브랜치가 나오는데요. 이 터미널 브랜치에 나오는 신경들 매우 중요한 신경들이죠. 외우셔야 되는데 무스큘로쿠테니어스 너브, 엑실라리 너브, 레디얼 너브, 미디안 너브, 얼나 너브입니다. 물론 이들 외에 코드가 되기 이전에 트렁크나 레이머스 상태에서 내는 브랜치들이 있는데 이것은 프리터미널 브랜치 혹은 콜라테럴 브랜치라고 하죠. 네, 우선 5개의 터미널 브랜치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스큘로쿠테니어스 너브인데요. 이것은 레터럴 코드에서부터만 나옵니다. C5부터 C7이 되겠지요. 그 다음 엑실라리 너브의 경우에는 파스테리어 코드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신경은 C5, C6에서만 나온 파이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레디얼 너브는 역시 포스테리어 코드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C5부터 T1까지 모든 파이버들이 기여를 합니다. 미디안 너브 같은 경우에 그 구성이 독특한데 루트가 2개로 나눠진 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즉 레터럴 코드부터 레터럴 루트, 미디얼 코드로부터 미디얼 코드를 받아서 합쳐지는데 당연히 레터럴 루트는 C5부터 7까지고 미디얼 루트는 C8부터 T1까지니까 결국은 미디안 너브는 5개의 레이머스에서부터 출발한 파이버들을 모두 받는 셈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언너 너브입니다. 이 언너 너브는 미디얼 코드로부터 나오는데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C8과 T1 파이버들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레터럴 코드로부터 일종의 커뮤니케이팅 브랜치를 통해서 C7으로부터의 파이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어서 이것이 특별히 플렉서 칼파이 언라리스의 지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죠. 네, 다음으로 프리터미널 브랜치들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레이머스에서부터 바로 나오는 녀석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젤 스캐퓰라 너브인데요. 그냥 브레키얼 플렉서스로만 보면 C5 기원으로 보면 되는데 가끔 서비컬 플렉서스에 위치한 C4의 섬유도 받습니다. 레베이터 스캐퓰리와 롬보이드 메이저 마이너를 지배합니다. 앞서서 레베이터 스캐퓰리가 C3, 4로 된 서비컬 플렉서스의 머스큘러 브랜치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롱 thoracic 너브입니다. 이 녀석은 C5, 6, 7에서부터 나와서 합쳐지는데요. 세레이터스 엔티리어를 지배합니다. 네, 다음으로 루트 상태에서 서비컬 플렉서스에서 나오는 프레닝 너브의 브레키얼 플렉서스를 담당하는 C5에서 나온 파이버들이 일부 기여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당연히 프레임 너브는 다이아프램에 이노베이션 되어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트렁크에서 나오는 녀석이 둘 있는데요. 둘 다 수피리어 트렁크에서만 나오고 미들과 인피리어 트렁크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는 너브투스 오브 클라비우스 머슬인데 C6가 주로이고 가끔 C5도 포함한 기원인데 이름 그대로 서브클라비우스 머슬을 지배합니다. 다른 하나는 수프라스카퓰라 너브인데요. C5, 6 기원이고 수프라스피나터스와 인프라스피나터스를 지배합니다. 코드는 3개가 있는데 레터럴 코드, 파스테리어 코드, 미디얼 코드가 있죠. 얘네들에서 각각 하나, 3개, 3개의 프리 터미널 브랜치를 냅니다. 즉 레터럴에서 하나, 파스테리어에서 3개, 그리고 미디얼에서도 3개이죠. 제일 숫자가 작은 레터럴 코드부터 알아보면 레터럴 팩토럴 너브를 냅니다. 이 신경은 팩토럴리스 메이저와 마이너를 지배하죠. 뒤에 나오는 미디얼 코드에서도 미디얼 팩토럴 너브가 나오는데 이 둘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다음 파스테리어 코드에서 나오는 3가지를 알아보면 여기에는 upper and lower subscapular 너브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레이코 도잘 너브를 냅니다. upper subscapular 너브는 C5, 6 기원으로 subscapularis 머슬의 주로 윗부분을 지배하고요. lower subscapular 너브 역시 기원은 C5, C6인데 subscapularis 머슬의 아랫부분과 테레스 메이저를 지배합니다. 이 subscapularis 머슬 자체가 약간 크기가 큰 편이죠. 또레코 도잘 너브는 C6, 7, 8 기원의 파이버들을 가지고 있고요. 유명한 레티시머스 도지를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마지막 미디얼 코드에서 나오는 3가지 프리 터미널 브랜치는 앞에 다 미디얼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신경들인데요. 미디얼 팩토럴 너브, 미디얼 브레키얼 큐테니어스 너브, 미디얼 안티 브레키얼 큐테니어스 너브 이 3가지입니다. 먼저 미디얼 팩토럴 너브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터럴 팩토럴 너브와 함께 커뮤니케이팅 브랜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팩토럴리스 메이저와 마이너를 지배하죠. 이 커뮤니케이팅 브랜치를 엔자 팩토랄리스라고 부릅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서비컬 플렉서스의 엔자 서비컬리스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미디얼 브레키얼 큐테니어스 너브 같은 경우는 다른 이름으로 미디얼 큐테니어스 너브 암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운동신경이 아니고 감각신경입니다. 암의 프론트와 미디얼 사이드의 피부 감각을 지배하죠. 마지막으로 미디얼 큐테니어스 너브 포어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름은 미디얼 안티 브레키얼 큐테니어스 너브인데 역시 감각신경으로 포어암의 미디얼 사이드에 있는 스킨의 감각을 지배합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셔서 이름만 들어보시면 왠지 레터럴 큐테니어스 너브 암이라든가 포어암이 있을 것 같죠. 근데 사실 있습니다. 더는 복잡해서 듣기가 싫다고요?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브레키얼 플렉서스 전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